음악과 함께 시작 젊었을 때는 정말 건강했는데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먹어야 겨우 버텨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용돈이 부족한 줄 몰랐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눈치가 보입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정작 지금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 한번 볼 수 있으면 다행이지요. 이 이야기는 70대 한 어르신께서 실제로 털어놓으신 마음의 소리입니다. 한때는 사회에서 존경받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막대한 재산도, 높은 명예도, 심지어 자녀의 눈부신 성공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자녀의 성공이 곧 부모의 행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우리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만큼은 잘 가르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희생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헌신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 전혀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통해 발견한 노년기의 진정으로 부럽다고 느끼는 행복한 삶의 5가지 모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부러운 노년의 모습은 바로 통증 없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다라는 말은 노년기에 이르러 그 어떤 격언보다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68세 최 선생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한때 은행 지점장까지 역임하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건강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집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이 일과의 대부분이었죠. 결국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지긋지긋한 관절염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먹지 않으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 친구들이 골프를 치러 가자고 해도 여행을 떠나자고 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의 반경은 집과 병원으로 좁아져만 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걷기라도 좀 해둘 걸. 그의 후에 섞인 한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반면 70대 박 선생님 부부는 아주 좋은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 부부는 60대 초반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산책을 해왔습니다. 매일 동네 공원을 5km씩 걷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에 오르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며 늘 몸을 움직였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운동기구를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꾸준함,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이 작은 습관 덕분에 부부는 지금도 약봉지를 거의 입에 대지 않으면서도 통증 없이 활기찬 하루를 보냅니다. 손주들과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고 가끔은 캠핑카를 빌려 전국을 여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제일 잘한 건 매일 아침 함께 걸었던 거야.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고, 나이 들어서 운동해봤자 얼마나 좋아지겠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70대, 심지어 80대에도 꾸준한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시켜 낙상 위험을 줄이고 우울감을 개선하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30분,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노년을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러운 유형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유란 은행 계좌에 쌓인 막대한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벌거나 안정적인 연금을 통해 마음에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돈. 그것이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올해 66이신 이 여사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지만 사별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가볍게 차 한잔 마시는 것도 망설여지고 모임에 가서 회비를 내야 할 때면 괜히 눈치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일지라도 내 손에 자유롭게 쓸 돈이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강 여사님은 40대부터 틈틈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자신만의 비상금을 차곡차곡 모아두셨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어린이집 급식 도우미로 일하며 꾸준한 소득을 얻고 계십니다. 그 수입이 엄청난 액수는 아닐지라도 자기 힘으로 벌어 손주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주고 친구들과 부담 없이 점심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큰 만족감을 준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준 돈은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내가 번 돈으로 당당하게 쓸 수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그분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활기가 넘쳤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소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존감이 높고 우울감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청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돈의 크기를 넘어서 일하는 기쁨과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은 삶에 새로운 생동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족 관계가 좋은 분들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돈독하고 자녀들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부러운 노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과 자주 왕래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당수가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을 TV 앞에서 홀로 보내고 자녀와 만나는 시간은 한 달 평균 5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자녀를 위해 헌신했던 정 여사님의 이야기는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겨우 얼굴만 비출 뿐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소원해진 지 오래라고 합니다. 남편과의 대화마저 줄어들자 거실에는 TV 소리만이 가득 찼고 정 여사님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윤 선생님 부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부는 처음부터 자녀들의 완전한 독립을 응원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대신 부부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함께 탁구를 배우고 주말마다 영화를 보러 다니며 끊임없이 대화하는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자신들의 삶을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본 자녀들이 오히려 부담 없이 더 자주 찾아오고 연락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녀, 자녀에게 기대지 않는 부모. 그 건강한 거리가 오히려 서로를 더 가깝고 애틋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 행복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은 놀랍게도 자녀가 아닌 배우자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고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저녁 딱 30분만이라도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점심은 뭘 먹었소? 와 같은 사소한 질문이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활력을 유지하는 분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문제를 넘어
자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자기관리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 외출도 잘하지 않고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에 전혀 신경 쓰지 않던 한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유독 자신만 늙어 보이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그 후로는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창들 앞에서 괜히 기가 죽고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꾸준히 피부에 보습제를 바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염색하며 매일 아침 30분씩 근력 운동을 하는 분들은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겉모습이 젊어 보이는 것을 넘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활기찬 마음가짐이 몸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근력 운동은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등이 굽는 것을 막아주어 훨씬 건강하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샤워 후에는 꼭 로션을 바르고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젊고 밝은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라는 생각 대신 한번 해볼까? 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밝은 표정이야말로 그 어떤 화장품보다 당신을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부러운 유형은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있는 분들입니다. 은퇴 후 수많은 노인들이 별다른 취미 없이 TV 시청으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은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낳기 쉽습니다. 하지만 74세 강 할머니의 삶은 다릅니다. 할머니는 6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동네 문화센터의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그림을 그려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붓을 잡고 하얀 도화지에 색을 채워나가면서 점차 그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미술 동호회에도 가입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며 제2의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모든 시름을 잊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어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생활에 큰 활력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를 자극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시켜줍니다. 무엇보다 즐거움이 있기에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됩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소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도전이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다른 색깔로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기의 진정으로 부러움을 사는 삶의 5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활기찬 건강, 스스로 쓸 수 있는 경제력, 돈독한 가족관계, 젊어 보이는 외모와 자세, 그리고 열정적인 취미.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나 자녀에게 기대어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5분짜리 스트레칭 영상 따라하기, 잠들기 전 로션 바르기,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이 사소해 보이는 노력들이 모여 당신의 노년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더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